네, 반갑습니다. 리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이거 갑자기 이제 좀 배경이 좀 많이 달라져서 좀 이렇게 뭐 놀라시는데 여기가 대구은행 휴게실입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직원 휴게실인데 쉬어야 되는데 지금 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 여기 왔느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이 대출 관련해서 개인 여신기획부의 이준희 계장님을 직접 모시고 우리가 직접 와서 한번 들어보자. 이준희 계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은행 개인여신기획부 이준희 계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게 저희 리부동산 좀 보셨습니까? 예, 좀 제가 다 저희가 이제 훑어보고 갔습니다. 그래요. 네. 제일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가 저는 동성로 시장 그렇구나. 상가 그 관에서 나왔던 내용이었죠. 역시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부동산을 많이 이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구가 이제 조정지역이 되면서 우리 대출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게 이제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이 대부분 뭐 경제 이쪽으로 관심 많지만 이제 부동산 쪽으로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많이 보거든요. 과연 어떻게 바뀌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개략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단편적으로 봤을 때 원래는 저희 대구 전 지역이 수성구를 제외하고 일반 지역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 일반 지역을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제 추가로 예. 편입되면서 예. 기존의 대출이 70%까지 됐었습니다, 시세에. 보통 지역은 그저 제가 이제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1억짜리면 7천만까지 예, 됐죠. 대략적으로 그쵸 예. 됐었는데 이게 바뀌면서 예. 기본적으로 70%가 아닌 50%가 적용이 되고요. 만약에 집값이 9억이 넘어가는 아파트들도 있지 않습니까? 대구의 수구를 그렇죠. 제외하고도 예. 9억까지는 50%, 예. 9억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되고 네. 9억이 넘으면 30%밖에 대출이 안 되네요. 그렇죠. 9억까지는 50%라는 게 10억이 집값이라고 하면은 9억의 50%인 4억 5천이 가능하고요. 그렇죠. 9억하고 10억의 차이는 1억에 대해서 30%를 30%. 적용을 해서 추가로 3천만 원. 그래서 총 합치면 대출 금액이 4억 8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요 개념이 가장 이제 기본적인 스탠다드한 개념이고 그쵸, 대출에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도 있고 그렇죠. 개인이 뭐 주택을 가지고 있냐 없냐 뭐 뭐 이런 2주택이냐 뭐 무주택이냐 그쵸. 뭐 이런 거에 또 차이가 있을 수 차이가 있겠지만 뭐 디테일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아하. 큰 대목으로 봤을 때 대출 비율이 좀 낮아졌다는 점. 그게 일단 투기과열지구가 이제 40%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50%. 네, 맞습니다. 그래도 투기과열지구보다 조금 이제 낫네요. 근데 수성구는 겹치잖아요. 투기과열 조정지구 겹치잖아요. 겹치긴 하지만 예. 수성구는 투기 과열지구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40%가 50%로 이제 뭐 완화되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렇진 않고 40%로 똑같이 적용이 되고 엄격한 네. 기준의 잣대를 이제 적용을 그쵸, 해서 그쵸. 수성구는 그렇게 되고 수성구를 예. 제외한 나머지 대구 전 지역 있고 뭐 일부 지역은 뭐 아니긴 한데 그 지역을 제외하고 어지간하면 웬만한 대구 지역은 전부 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돼서 50%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지난 11월 이제 말부터 이제 신용대출 규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 첫 번째 신용대출 규제 첫 번째 내용이 예. 본인이 신청하는 대출 금액과 예.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 금액이 1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 이제 추가로 대출 실행일부터 1년 동안 예. 규제 지역이라고 하죠. 투기 지역, 투기 가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수할 수 없다라는 규제를 맺게 되고요. 대출이 1억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 지역에 이제 어떤 매물들을 이제 살 수 없다. 그렇죠. 1년 동안은 구매하실 아하. 수 없고 예. 은행에서는 6개월마다 한 번씩 고객님의 주택 보유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해야 되네. 아파트 아니고 내가 다른 용도로 하는 거는 이제 뭐 가능한데 상관없는 네, 맞습니다. 또 어떤 게 또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본인의 신청한 금액하고 기존 대출 금액이 1억 넘으신 분들 중에 예. 연소득이 8천만 원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아하. 이제 DSR이라고 해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예. 일정 정해져 있는 비율이 아닌 예. 40%로 낮춰서 규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소득이 좀 많은 경우에는 네. 그죠? 1년에 8천만 원. 그렇죠. 뭐 저희가 뭐 해당이 있겠습니다만은 그죠? 자, 지금 이제 금리가 사실은 이제 저도 문자를 한 번씩 받습니다. 금리 변동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대구은행 아이엠뱅크에서 한 번씩 이제 오지 않습니까? 0. 몇 프로 이제 변동이 돼 크게 신경을 안 쓰는데 또 거기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0. 저는 뭐 이렇게 앞단위가 4%인가 5%인가 3%인가 이런 게 중요하지 뭐 3.73에 3.74 이런 거는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이런 말씀 그렇지만 우리 담당 PD님께서는 소수점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금리를 좀 인하를 좀 요구할 수 있는 네네. 금리 인하 요구권 네네.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 권리를 또 해야 되죠?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게 이제 신용 대출, 그러니까 신용에 의해서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 상품들에 한해서 금리 인하 요구를 신청할 수가 있고요. 아, 신용에 의해서 이제 대출 되는 금리가 것들. 되는 아, 신용에 그만큼 본인이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게 되는 거고, 예. 이제 신용의 변화라 함은 이제 본인의 연소득 상승, 아, 그리고 소득이 좀 뭐 높아졌다. 아니면은 이제 요즘 신용 평점 같은 것도 인터넷에서 다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본인의 신용 평점이 상승했다던가, 예. 그리고 뭐 본인의 자산 증식, 뭐 부동산을 취득했다던가 아.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예. 이제 저희 뭐 대면으로 은행 오셔서 금리 인하 요구를 신청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비대면 저희 아이엠뱅크 앱을 통해서도 신청을 가능하시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다른 대출들이 좀 있었는데, 네네.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보험 담보 대출이라든가 네네. 뭐 그런 거를 상환을 했다. 네네. 그런 것도 약간 금리나 그렇죠. 부채가 줄어든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예. 이제 단지 뭐 대면으로 그냥 가서 뭐 금리 인하 요건 하러 왔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자기가 신용이 상승했다라고 하는 증빙 서류를 가지고 오셔야 되세요. 우리가 대출을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쉽게 이제 받는 게 신용 대출인데, 네네. 근데 흔히 보통 보면 신용 대출로 가지 않고 카드 대출을 먼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컨택이 굉장히 쉽다거나 네네. 알림 계속 오니까 네. 하고 이제 해버리는데 알고 보니까 그 대출에 대한 개념이 이제 전혀 없을 때는 카드 대출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현재 이자가 보면은 약간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앞에는 굉장히 싼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거기는 거의 뭐 한 10%대 그렇죠, 맞습니다. 잖아요, 그죠? 많이 높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쉽게 접하려면은 어떻게 이제 해야 될까요? 그렇죠. 사실 카드론 같은 경우에는 뭐 접근하기가 쉽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냥 이제 덥석 이제 물어서 이게 대출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도 많이 봤어요. 그렇죠. 신용 대출 은행 가서 하기 전에 그쵸. 카드로 먼저 쓰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카드론 같은 경우에 단기성으로 해서 음. 신용 등급에 좀 영향을 주는 부분도 있고요. 예. 그래서 금리도 높기 때문에 차주가 갖는 상환에 대한 부담도 좀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희 뭐 모든 은행에는 이제 저희 대구은행에는 예. 이제 서민지원 대출이라고 존재를 하거든요. 본인의 신용이 조금 모자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조금 내가 예. 좀 낮아서 일반적인 신용 대출이 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본인이 판단되시는 분들이 받으실 때 되게 좋거든요. 아. 그래서 금리는 카드론보다는 낮고 예. 일반적인 신용대출보다는 조금 높은 성향은 있어요. 예. 그래서 보통 대표적인 상품으로 이제 저희 세이망홀씨 대출이라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본인의 소득이 아예 없는 것도 안 됩니다. 예. 예. 그래서 대략적으로 800만 원 이상만 되면은 예. 대출 자격 요건은 갖춰지기 때문에 연소득이 800만 원. 예, 800만 원. 이 상품은 또 반드시 사업소득이나 예. 근로소득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 그래서 뭐 저희 말씀하신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신용카드를 환산해서 저희가 소득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내가 소비했는 네. 거를 계산을 하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걸로도 사용해서 음. 충분히 대출이 가능하고요. 단 조건이 있다면 예. 최대 뭐 디테일한 내용은 더 있지만 최대 4,500만 원은 넘으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준희 계장님 또 뭐 여러 가지 대출에 대해서 했는데 이게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담을 수가 이제 없고 또 각자의 어떤 그런 환경들이 다르니까 저희가 이렇게 하죠. 요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거 댓글을 달아주시면 오늘 굉장히 그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페이퍼를 준비해 왔는데 컨닝 한 번도 안 하고 야, 이 안에서 바로 이렇게 풀어내는 모습이 굉장히 프로페셔널하죠.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꼭 모시고 여러분들 궁금한 거 마구마구 물어봐 주시면 저희가 디테일하게 질문을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대구은행 본점에 직접 와가지고 발로 뛰는 리뷰 동산 이준희 계장님 하고 대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리뷰 동산 대단히 고맙습니다. 대구은행에도 유튜브 채널이 있죠? 네, 예, 있습니다. 그거 말고 DGB 프렌드 채널 예, 그거 맞습니다.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네, 약간 맞습니다. 예능처럼 네, 그죠? 맞습니다. 그 정확한 이름이 어떻게 되죠? 죄송합니다. 프렌즈. 그렇죠. DGB 프렌즈. 대출만 알지 유튜브 잘 몰라요. 자사 채널인데. DGB 프렌즈 채널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DGB 프렌즈.